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택천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32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구의 장우전지와 국위의 척호막야에 대해서 물상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택천쾌가 그 5개 양이 하나를 결단낸다. 그런 상을 염두에 두고 개별효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 점을 염두하고 효를 봐야 조금 더 이해가 오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한자 정리한 것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우전지, 왕불승, 위구. 초구는 앞발의 씩씩함이니 정도로서 나아가서 이기지 못하면 허물이 되리라. 상활, 불승 이왕 구야. 정도로서 이기지 못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허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효 위치를 보면은 이게 이제 양강의 제일 아래에 있죠. 그 다음에 바른 자리나 응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양강의 제일 아래니까 초효니까 아직 힘이 미약하죠. 근데 자기가 강자리에 있음을 믿고 저 위에 있는 상륙을 처단하기에는 아직 힘이 미약하죠. 이런 점에 착안해서 하기를 일의 시작을 하는 첫 단계이니 지나치게 강성해서는 아니 되므로 신중히 해야 하는 경계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초구는 양이 양자리에서 강하다. 그 자신의 강함을 믿고 저 높에 있는 상효를 제거하기에는 아직 힘이 미약하고 세력이 없죠. 그래서 결단만 하고 이기지 못하면 결국 허물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양강의 초효고 건의 제일 밑에 있고 음효는 없다. 이 부분은 계속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앞발의 그 강성함만 믿고 이길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효를 받았을 때 이 나아가면은 불승 이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자를 보면은 걸어보면은 왕불성 나아가도 이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실천적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준비를 잘 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이 생기죠.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예측되니까 내가 나아감에 있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예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사는 이 효를 설명하시기를 말의 앞쪽 발이 힘이 넘치니 반면에 말의 뒷다리는 힘이 약해지니까 말이 나아가더라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허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구이의 상을 보겠습니다. 구이도 택천케가 결단의 상임을 5개 양이 하나의 음을 결단한다는 이 점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효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척코 막야 유용 물휼 두려워하여서 부르짖음이라 밤이 저물도록 싸움이 있더라도 절대로 근심하지 않는다. 상활 유용 물휼 득중도야. 싸움이 있더라도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중도를 얻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견해는 유형물효를 밤이 아닌데 적이 쳐들어왔으나 이 효가 가운데 중도를 지키기 있으니 근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효 위치를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학계의 중에 있죠. 그 다음에 중을 얻었죠. 그 다음에 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응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 중을 취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설명을 보면은 척은 두려워하고 삼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척호는 다른 사람에게 경계하여 주서 알려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막의 한자는 저물다. 그러니까 막야는 해가 저물은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제 적군이 출하는 거죠. 즉 이때 전란이 생겨서 적이 나타나도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걱정을 하지 않느냐? 구이는 양강으로서 학계 중에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잘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알리기도 늦었죠. 밤이니까. 그래서 이제 중이 있으니까 적이 와도 걱정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황태영 교수님은 조금 정치적으로 좀 다르게 좀 설명하시는 거를 늦은 밤에 오랑캐가 와도 걱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걱정이 없는 이유가 능히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소리 지를 수 있고 경계에 대비를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오랑캐가 이렇게 밤늦게 오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무환일 수도 있다. 즉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늦은 밤에 이렇게 오는 오랑캐가 야습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늦은 밤에 오랑캐가 오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나의 강함을 알고 내가 중이고 강이죠 지금 아는 까닭에 그 오랑캐가 동지나 우군으로 변할 수 있는 전환을 함축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내가 단호한 결단으로서 타협적 자세를 취하여서 오랑캐 집단의 선두에 나서는 배신의 상도 조금 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사는 이 효를 설명하시기를 두려워서 경고를 외치나 한밤중에 도적이 들어와서 싸움이 벌어진다고 해도 근심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실천적으로 효를 받았을 때 척호 두려움을 외치는데 이 주체가 누군지 나의 편인지 적군인지 그 다음에 밤늦게 이렇게 하는데 유용 군사를 쓴다고 하는데 군사의 의미가 상징성인지 무력의 이 상징성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겠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실천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행동 준칙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장우전지 왕불승 위구 상활 왕불승 이왕 구야 말의 앞쪽 발이 힘이 넘치는 반면에 말의 뒷다리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까닭에 말이 나아가더라도 이기지 못할 것이니 허물이 될 것이다. 상활 이기지 못할 것이면 출정하여 나아간다면 허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가지 마라 이 말이죠. 자, 이제 장우전지 말의 앞발이 힘이 세진다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렇게 택천캐가 본계가 있으면은 이렇게 초유가 효변을 하게 되면은 택풍대가가 되죠. 이 택풍대가는 이렇게 내천대장에서 왔습니다. 내천대장은 그 상계인 진의 발이 나아가면 물상이 있고 학계가 건의 말이 있죠. 그래서 건의 말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강이 하나 더 추가되죠. 그래서 앞발이 더 강력해지고 세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음이 내려오는 이 부분을 보면은 내려오는 부분은 학계인 손의 다 뒷다리가 손의 유약함이 있는 거죠. 유약함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기를 내천대장의 학계 건의 말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일이 오러가면은 앞발이 더 세지고 상대적으로 뒷다리의 힘은 약해지는 손의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불승의 물상을 보면은 나아가면 이길 수 없다 물상을 보면은 이 택천캐의 본상이 초여가 효변을 하게 되면은 택풍대가가 되죠. 택풍대가는 계속 이야기하는 내천대장의 지게의 목인 내천대장이었는데 이 상계지는 나무목이죠. 그 학계는 건천이니까 쇠금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내천대장에서는 아가 승이죠. 내가 이기는데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택풍대가가 되면은 이 상계는 쇠금이 되죠. 날카로운 쇠. 그리고 학계는 손목이 되니까 내가 목이 되니까 이길 수가 없죠. 목이 쇠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더라도 이기지 못하는 왕불승의 물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불승이왕 이기지 못할 것이면서 출정에 나아간다는 것은 적의 역량을 상필지 않고 경솔하게 나아가는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허물이 있다는 측면은 이렇게 택천캐가 초효가 효변하게 되면은 택풍대가가 되는데 이 효가 음효 자리에 양효 자리에 음이 있으니까 제자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허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초구에 대한 설명이고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의 앞쪽 발이 힘이 넘치니 반면에 말이 뒷다리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까닭에 말이 나아가더라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허물이 될 것이다. 이기지 못할 것이면서 출정을 하여 나아간다는 것은 허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9위의 물상을 읽어보겠습니다.
척코 막야 유용 물술 상활 유용 물술 득중도야 두려워서 경고 소리를 외치니 한밤에 도적이 들어와 싸움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근심할 것이 없다. 상활 싸움이 벌어진다고 하여서 근심할 게 없는 것은 중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택천캐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나의 음을 5개 양이 척결하는 그런 물상이니까 이 부분을 계속 고민을 염두에 둬 보시면 됩니다. 척코 막야의 물상을 보면은 택천캐가 이렇게 구이가 효변을 하게 되면은 택화혁이 되죠. 근데 이 택화혁은 이렇게 천산둔에서 이렇게 추이를 왔습니다. 그 천산둔을 보면은 이렇게 간의 성이 있는데 이 성의 앞부분에 양강의 험난함이 꽉꽉 차여 있어요. 강이 첩첩하게 험난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적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즉 둔께 시절에는 간의 성 밖에 건의 강건함이 첩첩히 쌓여서 험난함이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외침에 대해서 무심하고 또 성을 수비하는 경우라도 경계를 하여서 외치지 않는 이런 상이 일단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추이를 하여서 택화하게 되면은 이제 상황의 변화가 조금 있게 됩니다. 그 물상을 이어서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천산둔에서 추이를 하여서 이제 택화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학계는 나의 마음이 밝으면서 태의 입으로 이렇게 건의 하늘에 묻게 되죠. 그 묻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척코 위험의 상을 묻는 것입니다. 즉 추위하에서 택화하게 되면 네의 마음이 안에서 밝고 천명을 두려워하여서 태의 입으로 하늘에 묻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상계인 택계를 보면은 태가 4, 5, 6 위치에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일반적으로 여기가 이제 제일 밑에가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여기가 초야, 중야, 밤늦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또 태입은 말하다니까 경고의 소리를 외친다고 합니다. 이 소리 외치는 게 척코 외친다고 했는데 그 경고의 소리를 언제냐? 오이, 중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척코는 두려워하여서 경고의 소리를 외친다고 이야기합니다. 밤에 외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밤에 이렇게 왜 외치느냐? 군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있더라도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이렇게 택천캐 시절에 보면은 이제 택천캐 시절에 구이가 효변을 하면은 택하역이 되죠. 택하역이 되는데 이 택하역은 계속 이야기하면 내천대장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내천대장에 5가 2로 이렇게 추이해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5 위치는 그 밤이죠, 밤. 그러면 5가 2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물상을 보면은 이제 음이 바깥에서 안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리의 병사가 되어서 손의 입, 여기는 손의 입 들어오는 거죠. 병사 들어오는데 이 들어오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대감, 큰 도적이자 이 말이죠. 여기에 큰 도적의 물상이 나오는 거죠. 대감의 물상이 이렇게 감의 물상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리의 병사가 5가 2로 들어와서 음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리의 병사가 되어서 감으로서 도적질을 하게 되는데 5위는 아까 이야기했지 아침, 점심, 저녁, 초저녁, 중야, 밤에 들어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한밤중에 들어오는 병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도적이 들어오면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걱정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내가 안에서 리의 기쁨이 있고 택하여 안에서 이렇게 리의 기쁨이 있고 근심을 안 한다.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하늘에 공경하고 도둑에서 경고를 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택하여 물상도 보면은 학계가 불화죠. 그 다음에 위가 쇠금이니까 불이 쇠를 녹여버리죠. 그래서 이런 측면도 있으니까 유형물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득중도의 물상은 이렇게 택천캐에서 구이가 효변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음이 제자리에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득중도 합당한 자리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서 경고 소리를 외치니 한밤중에 도적이 들어와 싸움이 벌어진다고 해도 근심할 것이 없다. 상활, 싸움이 벌어진다 하여 근심할 게 없는 것은 중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택천캐의 초구와 구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초구와 구이를 볼 때는 5개의 양이 하나의 음에 결단한다는 그 기본적인 본상을 참조하여서 초구의 그 앞발이 튼튼한다라는 의미, 그래 나아가면은 이길 수 없다는 이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실천적으로 해야 되는지 문제, 구이에서는 그 밤늦게 이렇게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고 군사를 움직여도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가 이게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는지 실천적으로 효를 받았을 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